네, 오늘 장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쌍끌이 형님 나오셨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잡아주셨네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시장입니다. 왠지 설레게 만들어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잠시 후에 한번 체크포인트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간밤 마감된 미증시 보겠습니다. 부럽죠? 부럽죠. 그리고 3대 지수 얘기만 하는데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틀 연속 지금 사상 최고치고요.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상승률이 나온 게 다우 운송 지수예요. 지수인데 7%가 올랐어요, 하루에. 그래서 사상 최고치 기록을. 지수인데 7%면 그 안에서 수십 퍼센트 급등한 종목이 그렇죠. 많다라는 거죠. 뭐 운송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요. 반도체주 기술주 중에서는 반도체주가 단연 돋보였습니다. 엔비디아라든지 KLA라든지 AMD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테슬라는 또 리콜 얘기도 나왔어요. 근데 뭐 소프트웨어 결함이라 그러는데 뭐 리콜 얘기 나오고 최근에 주가 올라간 거 생각하면 3% 빠진 건 빠진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세 발의 피 같은 느낌이고 단연 실적이 시장을 견인했는데 언더아머 스포츠웨어 대표적인 업체죠. 17%가 올랐고요. 화이자가 4%, 그다음에 화장품 에스티로더가 4%가 올랐는데 네. 공통점 소비. 서프라이즈. 실적 실적 발표했는데 서프라이즈를 네. 소비 관련주이면서도 네. 서프라이즈 기록했고 금융주인 골드만삭스도 2%가 올랐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폴로로 많이 알려진 랄프로렌이 10% 가까이 빠졌어요. 이 회사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자세히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잘 안 나오는데 실적 발표치를 보니까 예상한 것보다 잘 나왔거든요. 예. 아마 전망치를 낮추거나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보통 10% 정도 가이던스가 더 중요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반영되니까. 어쨌든 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적 좋은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시장을 견인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가 93달러대로 내려갔다가 하루 만에 94달러대로 지금 다시 올라왔고 유가는 82달러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비철금속 가격은 약세를 보였고 국채 10년 금리가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1.547%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다우 운송지수 얘기를 했는데 지수가 7%가 올랐어요. 차트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그러니까 그저께만 하더라도 사상 최고치 거의 근접까지 갔었는데 단숨에 그냥 뭐 그 17,000포인트를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지수가 그 16,000포인트 정도 고점이었는데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다우 운송 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다우 운송 지수는 경기에 선행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경기 민감주가 또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그 기대도 좀 갖게 만들고 예. 무엇보다도 최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는 물류 대란이잖아요. 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다우 운송 지수가 올라갔다는 거는 운송 지수에는 뭐 항공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뭐 이런 게 다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물류가 이제 좀 풀리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도 갖게 만든다. 이 얘기는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는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지만 조만간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갖게 만드는 그런 지표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경기가 좋아지는 수순이 이제 문제였던 병목도 풀리고 예. 괜찮아진다. 이런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운송지수 안에서 담긴 의미 체크를 해봤고요. 국내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제 쌍끌이 형님께서는 수급 분석을 잘 하시니까 어떤 종목이 좀 포착이 됐을까요? 어제는 너무너무 반갑죠. 삼성전자를 9월 중순 이후 처음으로 쌍끌이 매수, 또 외국인 기관 순매수 1위 종목이 삼성전자 어제 장중에 3% 이상 올라가면서 예. 참 삼성전자가 올라면은 삼성전자만 올라가면은 좀 그 우울한데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니까 굉장히 어제 좀 그 기분 좋은 장이었고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 네이버는 아니고 HMM 이런 종목들이 이틀 연속 쌍끌이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KTNG도 어제 상당히 좀 수급 흐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SDI 이런 종목들도 쌍끌이 매수가 나왔습니다. 코스닥에서는 LNF가 4월 연속 쌍끌이가 매수가 나오고 있고요. 알테오젠 어제 호재가 나왔던 종목인데 이틀 연속 쌍끌이가 나오고 있고 위메이드, 에코프로 HN 같은 종목도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고 기관은 요새 제일 열심히 사는 종목이 코스닥에서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14일 연속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4월 연속 쌍끌이 나온 LNF를 수급 대장주로 한번 좀 꼽아봤는데요. 4월 연속 쌍끌이 기관이 참 최근에 무던히도 팔았었는데 매물이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종목에 주목하는 이유가 제가 월요일 날 11월 전망하면서 MSCI 신규 편입 기대 종목 하면서 LNF를 꼽았었잖아요. 그러면서 금요일부터 수급이 갑자기 좀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좀 두고 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계속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 회사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원통형 배터리를 테슬라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테슬라에서 직접 러브콜 해서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죠. 6월 달에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예. 테슬라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종목 못 올라가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뭐 테슬라 조정받았다고 오늘 만약에 그 같이 따라 조정받는다면은 다만 더 그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레드우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테슬라의 공동 창업자가 만든 회사입니다. 2차 전지 회사인데 여기를 통해서 유럽 쪽도 이제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원통형 배터리에 주력하고 있는데 얘가 단가가 싸요. 가장 저희 초기 2차 전지고 근데 여기에 주력하면서 양산도 가능하고 네. 그리고 낮은 생산 단가로 인해서 수익성은 오히려 좋아지는 이런 회사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최근에 논쟁이 있는 게 LFP 배터리 논쟁이 있잖아요. 예. 근데 LFP 가격도 리튬 철 인산 LFP거든요. 예. 이쪽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게 NCMA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은 대개 이제 NCM, 니켈, 크롬, 마그네슘 이걸 갖고 하고 있는데 네. 크롬 값이 굉장히 비싸요. 여기다 근데 크롬을 줄이고 그 알루미늄을 늘리고 대신 니켈 비중을 93%로 늘리는 걸 NCMA 배터리라고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저희 그 개발이 돼서 본격적으로 생산된다면은 가격이 그 LFP에 전혀 뒤지지 않아요. 가격 아하. 경쟁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배터리 업체들이 이쪽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거 기술적으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NCM이란 삼원계 배터리가 우리나라 주력이었는데 사실 LFP의 가격은 그렇게 안 올라갔는데 네. 이 NCM 관련 그 원자재가 다 급등을 그렇죠. 하면서 네. 이제 테슬라도 그렇고 이쪽으로 또 주력을 하고 전환한다라는 움직임도 사실 원자재 가격이 이제 숨어 있었던 건데 LFP의 가격이 이제 반응하고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면 시작했고요. 이것도 부담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이 삼원계 배터리의 가격을 낮추는 기술을 지금 그렇죠. 연구하고 그러니까 있다. 그 코발트를 줄이고 알루미늄을 넣고 그래서 예. 이제 그 좀 단가를 떨어뜨리는 이런 효과를 좀 보이는 제품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재로 보셨네요. 그러면 LNF가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박앤세일 구간이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보셨습니다. 수급 대장주 LNF 체크해봤습니다. 자, 속보 전해지네요. 예, 위메이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3분기 매출액 633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6%, 167%가량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중요한데 이번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네요. 시장이 좋아하는 턴어라운드인데 3분기 영업이익 174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NFT와 관련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끌어올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반응, 시장의 평가가 중요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말씀 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중심 이슈를 이제 선택지가 많아졌다 보셨습니다. 네. 그 포인트가 그동안 뭔가요? 너무 쏠림 현상이 심했었잖아요. 뭐 예. 메타버스 아니면 엔터주 뭐 이것 정도만 좀 그쪽으로만 너무 쏠리고 근데 조금씩 다른 쪽으로도 수급이 변하기 시작하고 보이는 종목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예. 좀 더 넓어지기를 기대를 하면서 우선 MSCI 한번 그 얘기를 해보면은 어제 이 얘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올라갔는데요. 올해 6월에 이제 안 된 이유가 대략 한 그 3가지,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나라는 그 여객 시장이 없습니다. 무슨 NDF 외환 선물은 있는데 24시간 환전 가능한 외환 그 여객 시장이 없다는 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 예. 근데 우리나라 잘 못하는 게 이걸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외환위기 겪은 세대잖아요. 요새 이제 20대 이런 초반 이런 분들은 외환위기 상황을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심각했었거든요. 뭐 근무기에 갖고 뭐 나라빚 갚는다고 그러고 공무님이 나서고 막 이랬던 상황인데 뭐 도산된 회사들도 엄청 많고요. 그 트라우마 때문인데 이 부분은 뭐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고 영문 자료 부족이라든지 이거는 뭐 당연히 보완 가능한 문제고 배당락 이후에 배당을 발표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을 가늠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제도의 개선으로 가능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외국인 투자 등록 문제인데 이게 좀 까다로워요. 근데 근저에는 우리나라가 가끔 SK그룹이라든지 외국인 경영권 공격을 받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런 문제가 결부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한다는 얘기는 이걸 손을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리고 다 마지막으로 개방해라 이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올해 6월에 새로 이제 얘기한 게 공매도 문제를 또 들고 나왔는데요. 5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됐는데 공매도를 금지시켰던 것도 문제고 지금 현재 공매도는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밖에 안 되거든요. 예. 이 부분도 개선이 가능한 문제고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24년에나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시장의 속성이 또 그렇잖아요. 이게 만약에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이 시장에 굉장한 안전판 역할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예. 당장 뭐 이것 때문에 뭐 대형주가 바바바박 올라가고 뭐 코스피가 3,200, 3,300 올라가고 막 이런 그 시장이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거. 그런 맥락에서 그런지 이제 조금씩 그 다른 종목들이 좀 더 보이기 시작합니다. 메타버스나 이런 것 이외에도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NFT 관련주를 사실은 이 종목 그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종목 정리해 드리려고 나왔어요. 너무 해당되는 종목들이 많아갖고 지금 화면이 그 기니까 한 두 개로 나눠둔 것 같은데 대체로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좀 크고 있습니다. 근데 NFT라는 거는 비트코인은 한 그 코인당 뭐 얼마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얘네는 각각 그 특성이 있는 그러니까 제일 많이 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미술품이에요. 위작이 많은데 고유번호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술가들은 근데 이거 되게 싫어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미술품 그 경매 이런 데 NFT 가는 게 싫다고 얘기를 하고요. 예. 두 번째로 시장의 큰 규모가 이제 그 메타버스고 세 번째가 게임인데요. 게임은 P2E라 그래갖고 게임하면서 코인 버는 거예요. 고유 코인. 그래갖고 예. 그게 거래도 되고 동남아에서는 이거 갖고 지금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많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좀 윌메이드에서 미르포 이런 게 대표적인 그 게임 그런 게임으로 속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정리된 게임이 게임주 중에서는 위에 그 위메이드 게임 컴투스 M 게임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엔터주 중에서는 하이브, JYP 엔터, SM 그리고 서울옥션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어서 너무 많이 올랐죠. 아프리카 TV 또 그 갤럭시 머니트리, 다날 이 정도가 실제로 해당되는 종목이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참고로 NFT 거래 대금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작년 3분기에 3천만 달러였는데 지금 올해 3분기에 107억 달러. 2분기에 그 13억 달러였는데 3분기에 107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크고 있고요.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반도체가 눈에 보이는데요. 미국 반도체 지수는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그중에서 특히 장비 쪽이 너무 못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 장비 중에서 쌍끌이 매수가 나온 종목들이 최근에 눈에 확 띕니다.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외국인이 쭉 매도하다가 매도를 멈췄고 기관이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관심 종목은 LX 세미콘이나 심텍도 수급 상황을 보면서 지금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5G 관련주인데요. 어제 5G 관련주가 쫙 올라왔는데 이쪽은 거꾸로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지금 사흘째 기관 외국인이 통신장비 업종을 사고 있는데 기관이 사는 종목은 비덴트가 많아요. 근데 외국인은 통신장비를 사고 있고 쌍끌이 매수가 나온 종목은 딱 세 종목입니다. KMW, 그다음에 서진시스템, 에이스테크. 이 중에서 KMW 같은 종목은 KMW하고 에이스테크는 닷새 연속 외국인이 사주고 있고 특히 서진시스템은 외국인이 12일 연속 사고 있다는 거. 압축해서 이 세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중에서는 서진 시스템이 뭐 통신장비 비중이 좀 낮아갖고 실적도 잘 나오는 회사거든요. 예. 서진 시스템 정도를 관심주로 꼽고 싶습니다. 자, NFT 관련주는 트레이딩 가능 구간 말씀 주셨고 반도체 장비와 5G 통신 장비주 수급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 연구소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